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월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고디바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당금의 DJ 연습생에서 DJ 전문가로 거듭날 진이입니다. 와우. 전문가 맞나요? 네. 여러분 요즘 날씨 너무 덥지 않나요? 오늘이 진짜 더운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최고 기온 33도였나? 그래서 맞아요. 습하고 덥고 난리인데 이렇게 하나의 계절이 무르익을 때면 저는 기대되면서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이 시기가 되면 당신들의 금공강 한 시즌의 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침묵. 영혼이 없는데 이 리액션은. 네. 이번 시즌 8의 무르익은 여름이 후회 없는 계절로 남길 바라며 오늘 고디바도 힘차게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녹음은 시즌 8에서 아주 재밌는 입담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함께 해주신 만큼 아주 후회 없이 녹음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자리에 누가 나와 계신지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영화 덕후 찬이입니다. 열정. 머리 스타일 바꾸고 온 열정 보따리 조이입니다. 좋습니다. 네, 깔쌈해요. 안녕하세요. 당금의 쾌녀 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플레이메이커 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녹음이 살짝 우당탕탕이긴 한데 네, 맞아요. 맞아요. 우주가 아주 힘을 많이 써줬죠. 지금 독이 잔뜩 올랐거든요. 네. 네, 이 기세를 몰아서 한번 해볼게요. 이번 고디바에는 어떤 사연이 찾아왔을지 모두 궁금하실 텐데요. 그럼 이번 고디바 카페도 얼른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고민 많은 당신을 위로하는 디저트 카페. 바로 여기는 고디바입니다. 네, 그럼 바로 이번 고디바 카페 사연자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주님 사연 소개 부탁해요. 네, 닉네임 해피메모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연 제목은 어떻게 하면 잘 기록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종강한 2학년 대학생입니다. 행복한 종강을 맞이해서 얼마 전에 대학 동기들과 짧은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아무래도 처음으로 대학 동기들과 가는 여행이다 보니 정말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대학 근처에서 해볼 수 없었던 많은 추억들을 쌓을 수 있었죠. 그렇게 알찬 하루들을 마치고 보니 저는 동기들이랑 저의 하루의 끝이 무언가 다르다는 걸 느꼈는데요. 저는 하루가 끝나면 그날 찍은 사진들 좀 보고 인스타에 스토리에 올리는 정도만 하는 편인데 함께 여행을 간 동기들은 모두 하루의 마지막에 꼭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얘들아, 우리 씻는 순서 어떻게 할래? 먼저 씻고 싶은 사람 있어? 우주 먼저 씻을래? 나 일기 먼저 쓰고 씻으려고. 나도 블로그에 올릴 사진 정리하고 있어. 너부터 씻으면 되겠다. 와, 니네 진짜 대단하다. 여행 와서 피곤할 텐데 일기랑 블로그도 쓰고 나는 블로그도 여행 다 지나고 나서야 쓰는데 니네는 미리 쓰네? 나 일기 쓰는 거 어릴 때부터 습관으로 만들어서 그래. 그리고 간단하게라도 좀 매일 있었던 일 쓰고 나면 나중에 기억하기 편하고 좋더라고. 나는 사진이랑 같이 기록하는 게 재밌어서 블로그는 엄청 열심히 써. 그리고 특히 여행은 사진이 많아가지고 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한 번에 올리기도 편해. 저와 다르게 동기들은 각자 방식대로 그날의 기록을 남기는 편입니다. 저는 기록하는 거랑 되게 거리가 먼 사람이라 그런 모습이 마냥 신기했어요. 아마도 일기는 제대로 쓴 게 초등학교 방학 숙제가 다였던 것 같은데 그마저도 몰아서 썼고요. 블로그는 한창 챌린지 할 때나 조금 했었지 그다지 재미를 붙이진 못했어요. 근데 하루의 마지막을 추억하면서 글로 남기는 동기들의 모습을 보니 아, 기록하는 것도 습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에 저도 동기부여를 받아서 기록하는 인간이 되보자 결심은 했는데 평소 안 했던 행동이라 그런지 패턴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졌어요. 일단 일기는 손으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드는 다이어리 먼저 샀는데 처음 일주일은 꽉꽉 채워서 열심히 쓰다가 지쳐서 몇 줄 적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기록을 남기고자 독후감도 써보려고 했는데 어디에 올리는 게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는 기록의 총체적 난국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잘 기록하는 방법인데요. 어디에 어떻게 기록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또 무엇을 어떤 내용을 기록하는 게 좋은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에게 도움이 되는 기록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당금이들이 저희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네, 이번 고디바에는 잘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해피메모리 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요즘 무엇이든지 기록할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디에 어떻게 기록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해요.
이번 사연을 들어보면서 기록에 대한 당금이들의 습관이 더 궁금해졌는데요. 여러분은 평소에 기록을 잘 남기는 편이신가요? 또 기록을 한다면 주로 어떤 내용을 기록하는지도 자세히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찬이부터 한번 말해볼까요? 아, 네. 저는 조금 생색을 내자면 요즘 갓생을 사는 중이거든요. 오. 찬이가 갓생이라니. 네, 진짜 진짜 좀- 바쁘잖아요. 네, 25살 인생 처음으로 갓생을 사는 중인데 설기가 다른 고디바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고도로 발달된 뭐 즉흥 같은 거는 제의랑 구분할 수 없다. 맞아. 그죠? 그러니까 즉흥적인 일을 워낙 많이 벌려놓으니까 기록하지 않는 삶을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것도 그렇고 평소에 어떤 거를 메모를 하냐면 제가 오다가 핸드폰 메모지를 봤어요. 105개가 돼 있더라고요, 메모가. 오. 그러니까 어느 사이트에 회원가입하면 아이디 비밀번호 다 하고 음. 뭐 그다음에 뭐 학교 수업에서 교수님이 이거 뭐 건성건성 말한 것 같은데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거 있죠. 음. 그런 거 저 바로 핸드폰 켜서 메모하거든요. 그런 것도 메모를 하고 저는 영화 좋아하니까 영화에 대한 메모도 핸드폰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보통 핸드폰을 많이 쓰시는 편인가요? 네, 거의 다 핸드폰이고 이제 노트북 바탕화면에 메모지 덕지덕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정리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거기. 맞아요. 그 설기가 말했던 게 아마 뭐 피는 너무 바쁘면 서든데스 게임처럼 인생을 산다. 네, 아, 그거 되게 하이라이트로도 만들어진 거. 되게 공감됐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쪼이는 이거에 대한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극단적인 P형 인간들이라니까 좀 욕하는 것 같네요. 이 P인 분들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분이 그런 사람인데 왜냐하면 저는 MBTI 검사를 100이면 100 하면 전부 J가 1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즉흥적인거나 계획이 수정되는 거에 대해서 막 발작을 한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예, 유도리 있게 살려고 하는데 계획을 아예 안 짜고 일에 들어가거나 프로젝트에 들어간 일은 없어요. 그것도 열정인가요? 그렇죠. 아, 네.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찬이 같은 친구들이 이제 옆에 있으면 제가 스트레스 좀 받긴 하는데 농담이고요. 아무튼 농담 아닌 네.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누군 가장 옆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고 우주처럼 나를 세우진 않아요. 아, 네네네. 지금 몇 명을 디스하는 거야 지금? 죄송합니다. 모두 까기 인형. 아무튼 저는 제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가 아카이빙이에요. 말했던 것 같은데요. 네, 기록도 하나의 아카이빙인데 저는 이렇게 녹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체 내가 몇 가지의 기록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했는데 대충 손가락으로 세봐도 한 1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사연에도 나왔던 일기. 저는 일기는 아니고 네. 그 수첩에다가 제가 이제 명명한 이름인데 수양록이라고 하거든요. 알죠? 너무 비웃는 거 아니야? 군필들은 알아요. 그 수영록은 예. 알죠? 네. 수양록이 뭐냐면 청취자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국 남자분들이 군대를 가면 그 훈련소에서 노트를 줘요. 근데 거기 이제 수양록이라 적혀 있는데 그게 하루의 일과를 정리해라 해서 주는 노트예요. 그 끊어서 죄송한데 약간 저랑 세대 차이가 좀 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소나기였거든요. 소나기 약간 무슨 그 이면식 씨 노래 아니에요? 아니요. 그 소나기요? 소중한 나의 병영일기라고 해서 소나기였거든요. 여기서만 봐도 지금 쪼이님하고 저의 좀 차이가 나죠. 그쵸. 군번이 많이 차이 나나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 네, 군번 저- 얘기해도 되나? 안 되죠. 알겠습니다. 네. 한 네. 3, 4년 차이 얘기하시죠. 나는데 네. 제가 틀딱이라서 죄송합니다. 끝까지. 아무튼 네. 그 수양록을 노트로 받아서 놓다가 그거 영감을 받아서 제가 아직도 생각나요. 제가 2018년도 11월 26일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 날짜부터 오늘 23년 7월 1일 녹음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써요. 쓰는 게 그걸 이제 이름으로 수양록이라고 네이밍을 해놓고 네. 수첩에다가 제가 그날 뭘 했는지 뭘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네. 언제 잤는지 이런 것들을 다 써놔요. 어. 그게 본가에 있는 수첩만 거의 30개가 넘어요. 와. 진짜 하루는 안 빠지고 아픈 날에도 뭐 정말 힘든 날에도 다 쓰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유형이고 뭐 또 이거 이외에도 뭐 제가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의 옷들이나 네. 또 제가 축구 차는 거 좋아하잖아요. 음. 어떤 이제 디자인의 이런 축구화나 풋살을 신었는지 그걸 이미지를 다 따서 네이버 마이박스에다 정리 다 해놔요. 그것도 아카이빙 중에 하나죠. 그런 식으로 기록 저장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 지금 이렇게 단면적으로 말씀드린 것만 2가지고 그 이외에 뭐 학기 중에 했던 그런 수업 자료, 리포트 뭐 여러 가지들 하면은 노트북으로만 해도 저장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라 아마 저랑 기록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당금 에피소드만 10개 나올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맞아. 열정 보따리를 들고 맞아요. 다니시네요 그냥. 네. 그래서 가끔 능지 이슈가 생겨요. 다 기억을 못 하니까 아. 약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기록을 남기려는 본능도 강한 것 같아요. 내가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머리가 좀 나쁜 편이니까 아. 기록을 남겨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나중에 제가 유명해지고 핫한 사람이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에 대한 가치와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우주가 지금 웃고 있거든요. 유명한 사람이 되실 건가 봐요. 다들 사인 받아주세요. 유명한 사람이 돼서 우주를 그 호위무사로 얘한테 말 하나 잘못 걸리면 안 돼요. 제가 진짜. 쫄아 있을 때 우주가 대신 이제 옆에서 욕해 이게 주셨죠. 약간 방패처럼 이렇게. 네네 그 아이유 씨 유명한 경호원 계시잖아요. 이제 제가 유명해지면은 유명한 이제 경호원으로 우주 씨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산으로 갔네요. 아무튼 네. 이렇게 그러면- 기록에 대해서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기세를 몰아서 우주 바로 해볼게요. 아니 저는 사실 이 사연을 보고서 약간 여기서 말한 기록이 약간 일기 같은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기는 전 안 써요. 일기를 말하자면 일기는 안 쓰는데 이 찬이 오빠가 말한 노트, 이 핸드폰 노트 쭉 보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찬이 오빠가 말한 내용들은 저도 대부분 남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기는 안 쓴다. 맞아. 일기 근데 좀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서도 귀찮아서 안 쓴다. 네. 우주가 일기감성 쪽은 아니야 사실. 날 뭘로 보고? 왜쓸 수도 잘못 있을 수도 지금 있지. 저 되게 속상해요 지금. 잘못했어. 개무시 당했어요.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찬이님. 알겠습니다. 속상해요 네. 지금. 제가 우주의 호위무사가 돼서 이제 찬이를 공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상해요. 허리 90도로 굽혀 사과하겠습니다. 네, 90도로 받아주시나요? 굽힌다고요? 지금 방금에 잠깐 다음 시즌의 운명이 살짝 여기서 헷갈릴 뻔했어요. 저는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저도 떠나게. 죄송합니다. 네. 당근 그러면- 공중분해 시키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우주는 기록하는 종류가 보통 뭐예요? 뭐 기억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써나요? 아니면 아까 저는요 S긴 한데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왜 가끔 막 어디 뭐 감상문이나 뭐 제출해야 될 거에 쓸만한 것들이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왜 앤들은 왜 가끔 뭐 가짜는 망상들을 하시던데 저는 여기 그런 애니 저기요. 솔직히 너 가짜는 빼고 말이 다 애니예요. 지금 너 빼고 다 애니거든요. 그래. 네. 그런 망상은 안 하고요. 일단 얘기는 해보시죠. 공격당했어요. 쪽수로 본인이 선빵한 게 그러니까 선빵 우주님인데. 다 애니고 다구리 장사 없거든요. 네. 저에 있는 거는 보통 그날 하루에 내가 착착착착착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리스트 그런 게 저는 정리가 안 되면 약간 몸이 안 움직이는 스타일이라서 좀 많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뭘 해야 되고 뭘 사야 되고 약간 그런 거 그런 기록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실용적인 약간. 그러니까 쓸데없. 왜 이래? 예, 찬이가 말을 하면 이제 공격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내 말을 검열하게 돼 계속 쳐다보니까. 우주가 본인에 관련된 그러니까 실생활에 관련된 생각을 맞아, 많이 맞아. 한다는 거네요. 맞아. 네. 현실적인 그러니까 막 실용적인 것들을 많이 적어놓는 거. 투두리스트 같은 그런 맞아. 느낌으로. 오케이. 그럼 타카는? 타카도 J잖아요. 네, 저도 기록 많이 하는 편인데 약간 저는 이렇게 표에다가 정리해 놓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좀 정량적으로 되는 건 정리를 하는데 정성적인 건 정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깍쟁이 같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찬이님이 모니터에다가 막 메모지 막 다 해놓는다 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모니터 그러니까 바탕화면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휴지통마저 허용을 하지 않아요. 당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무조건 이제 안 보이는 곳에다가 잘 정리를 해서 숨겨놔야 된다. 그런 주의다 보니까 완전 깍쟁인데요? 네, 저는 좀 깍쟁이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조금 메모를 할 때도 굉장히 형식과 원칙과 방식을 중시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거는 구글을 되게 많이 사용해서 엑셀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아니면 캘린더 이런 걸 되게 많이 사용해서 거기다가 업로드를 하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약간 특징을 나눠보자면 저랑 찬이만 여기서 피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그냥 무조건 눈에 보이는 데다 그냥 핸드폰 이런 데 있잖아요. 금방 볼 수 있는. 쉽지 맞아. 않아. 맞아요. 나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그 아이폰 보면 빨간색 원 나오잖아요. 그거 정리하시는 편이에요? 알림 알림 네, 말씀하시는 그 거죠? 갤럭시든 뭐 아이폰이 둘 다 하는데. 저는 그냥 일단 그냥- 지워요. 다. 지워요? 그럼 방치해 놓은 사람들은 막 900개씩 다 방치해 놓던데. 저는 그런 거 참을 수가 절대 못 없어서. 참아. 저도 그렇게까지인데.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기록을 그래도 다들 하시는 편인데 좀 정도나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뒤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기록하는 방식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하시는 편인가요? 카카오톡의 나와의 채팅방 같은 기능을 활용해서 가볍게 메모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까 찬이가 아마 비슷한 류인 것 같고 일기나 블로그에 장문으로 남기는 방법을 채택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기록 방식과 함께 이에 대한 장단점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번엔 좀 자세하게 그리고 장단점까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쪼이부터 말해볼까요? 진짜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아까 제가 얘기 못한 건데 타카도 얘기했던 그 캘린더. 제 캘린더 여기서 보신 분 계신가요? 뭔가 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노트북에 하신 거 아닌가요? 캘린더가 제 캘린더 보시면 카페에서 본 것 좀 같아요. 놀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하루당 일정이 10개씩 차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다 약간 스타일별로 정리를 해놓은 거죠. 네 맞아요. 야. 그래서 이제 약간 주제별로 정리를 하고 네 방금 이제 보여드린 시간을 가졌는데 오. 되게 짜잘한 거 많이 써놔요. 찬이한테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색깔별로 범주를 지정해 놓거든요. 네. 여기 나온 이 노란색이 태스크 과업들이고 이 밤색에 가까운 주황색이 사람들 만나는 거 네. 그리고 이 녹색이 학교 일정이랑 이제 쇼핑하는 것들 등등등 되게 많은데 이거 사라지나요? 이런 일정으로? 그쵸. 근데 이런 일정으로 사라지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겠죠? 몸이 네네. 두 개세요? 어떻게 네, 아. 어떻게 살지 이거?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캘린더의 일정을 저장을 해놨을 때 가장 큰 장점은 헷갈리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킬 때도 시간을 헷갈리는 사람이 있고 장소를 헷갈리는 사람이 있고 이 두 개 자체를 다 총합적으로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말을 꺼내놓고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 시간이 늦고 친구가 닥달을 해야 이제 그때 나오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은 최근에는 잘 없지만 내 캘린더를 정리를 해놓으면 타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일정이 되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이제 일정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알잖아요. 이제 현대 바쁜 사회에서는 약속 한두 개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니까 이 일정 조율을 할 때도 나 이때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선약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캘린더나 투두메이트를 쓰면 저 투두메이트도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좀 효율적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기록이니까. 근데 단점이 단점 뭐죠? 캘린더에 한정된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약간 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요즘에 뭐냐면 내가 이렇게 써놓고 이제 일정을 이제 조율을 하거나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데 뭔가 내가 이 취소선을 만들려고 사는 거에 집착하는 느낌? 아. 이거를 완료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정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능지 이슈가 생긴 것도 좀 있어요. 왜요? 왜 계속 능지시죠? 아니, 좀 그냥 진짜 되게 간단한 것도 까먹을 정도로 좀 기억력에서 안 좋은 습관을 아. 가진 게 이게 여기 의존을 하니까. 뭔가 시각적으로 오히려 보- 아. 캘린더로 정리를 해놓은 것과 다르게 역설적이게도 이거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기억력이 좀 퇴화됐다. 맞아요. 뭔가 봐야 되구나. 그런 얘기. 핸드폰 번호 요즘에 안 외우잖아요. 그런 논리예요. 내가 이렇게 맞아. 일정이 아. 만약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엄청나게 큰 사고가 터져서 캘린더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 그러면 이 일정을 어떻게 다시 정리할지 아마 엄청난 혼란을 맞아. 겪게 될 거예요. 저는. 진짜 공감인 게 요즘 핸드폰 번호 다 그렇게 단축 번호 이런 거 하잖아요. 제 아버지 번호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허. 맞아. 아버지를 기억 못한다? 아니 또 잘못 또 잘못 걸렸네. 어머니는 기억하시나요 혹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네. 근데 찬이는 본인이 인정했어요. 불속성 여자라고. 네. 근데 헷갈릴 수 있죠. 아, 기억 네. 안 날 수 있죠.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기억 못하시나 봐요. 우리 아빠 번호 좀 말해요? 뭘 말을 해. 저는 기억하죠. 자, 우주는 기억하는 와. 네, 아무튼 자꾸 산으로 가는데 내곰이 뭐야 이거? 아무튼 검열하러 왔어. 뭐야 이거? 캘린더로 기록하는 거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일기가 여기 메인 콘텐츠의 기록으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저는 뭔가 이렇게 사적으로 뭘 했다. 그래서 무슨 느낌을 느꼈다 이런 기록보다는 우주가 말했던 그 되게 현실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을 기록하는 거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장점도 되게 뚜렷하고 단점도 되게 뚜렷해서 나중에 이거를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좀 꾸며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정말 일정이 정리하기 힘들고 바쁘시면 저 쪼이를 찾아오시면 네, 가르쳐주나요? 제가 나에게 와라. 시간당 아. 25,000원으로 네. 가해. 네. 그래서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클레임 걸면 우주가 쌍욕 박아줄 거거든요. 아 네. 수지 타서 안 맞는데 살짝. 네, 아무튼 농담이었고 그렇게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조이는 이제 캘린더 기록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그러면 타카 얘기해볼까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글을 많이 썼던 이유가 구글의 가장 큰 장점은 호환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핸드폰으로 확인을 할 때가 있고 음. 컴퓨터로 확인을 할 때가 있고 노트북으로 확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어딘가로 가서 핸드폰을 못 쓰는 곳에서 이제 모르는 사람의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제 일정이나 뭐 메모 같은 거 확인할 때 잠깐 로그인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이제 구글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하려다 못한 말 중에 하나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였는데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아, 이게 딱 나한테 하는 네. 얘기네. 기록은 기억을 지배. 왜냐면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는 조금 일명 기억 왜곡이라고 하죠. 제가 생각하고 싶었던 대로 기억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리된 것들이나 아니면 과거의 메모들을 보면서 아 이게 사실은 B가 아니라 A였구나 이런 걸 느낀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쪼이님은 오히려 너무 많은 기록이 본인의 기억력을 감퇴시켰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과거의 것을 들춰보면서 내 기억력을 다시 되살리는 더 정확하게.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번 주제가 기록하는 습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게 조금 전 두 가지 의미로 봤는데 첫 번째 기록하는 습관은 쪼이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할 일들, 내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하는 거고 또 다른 기록하는 거는 블로그나 일기처럼 맞아요. 내 인생을 내 삶을 좀 기록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근데 저는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을 하는 게 뭐죠? 제가 20살 때부터 이거 말고 다른 팟캐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거기서는 어디에 더 진심이죠? 솔직하게 거기는 제가 주인이기 때문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거기는 그럼 대표잖아요. 당금은 아니다. 당금은 아. 부업이다. 아, 부캐다. 빠르게 나가주시길 네.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즌에 이거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필수 코너 중에 하나가 이제 거의 한 30분 동안 자기의 근황을 얘기해야 되는 코너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사실 방송이 재밌기 위해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20살 11월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매주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 매주 이런 방송을 하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이 주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를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낀 바로는 글 쓰는 것보다 말하는 데 좀 더 재주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블로그나 일기를 쓰는 건 재주가 없어서 말을 하는 것도 있는데 네. 말을 하는 거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 순간의 감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일기랑 블로그는 물론 제가 글 주변에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쓰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워딩만으로 써질 수는 있지만 이게 막 튀어나오진 않는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팟캐스트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뭐 사기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누구랑 싸웠다든가 이런 네. 일이 있었을 때 제가 굉장히 경로하는 게 귀에 그 생생하게 박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서 아 이때는 저랬지. 그리고 약간 그 당시를 추억을 해보면서 그때는 아 내가 이런 거 가지고 막 화를 많이 냈었구나. 아 내가 이런 거에도 행복했었구나. 이렇게 조금 내 감정과 내 일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리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거를 느낀 이후로 요즘에도 가끔씩 굳이 그 방송과 당금이 아니더라도 무의식 중에 뭔가 기억을 하고 싶은 순간이 있거나 기록을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녹음기를 켜서 녹음을 하거든요. 신선하다. 네, 그래서 저는 딱 키면서 현재 시각은 23년 7월 1일 오후 6시 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 거의 시그널 아닌가? 약간 그 메시지 남기는 것처럼 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이게 너무 좋았다. 그래서 아무 기억을 하고 싶다. 이거는 앞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다시 되새겨 보고 싶다. 그런 걸 좀 정리해 놓는 편이에요. 근데 괜찮은 시각이다 이거. 되게 괜찮은 거. 그러니까 이것도 기록이란 거죠. 그치, 그죠? 기록이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찌 것도 보면 그렇지. 여러분들이 녹음하고 있는 당금도 기록이 되는 거니까. 그치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은 여기 이 질문글을 쓰신 분도 조금 막 블로그나 일기로 귀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녹음기 딱 키셔가지고 처음에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자기 목소리 자기가 들으면 맞아. 너무 어색해요. 맞아. 처음에 들으면 아, 그래요. 그게 진짜. 처음에는 어렵거든요. 아. 근데 나중에 계속하면 그게 편해져요. 맞아. 그래서 아. 어쩌다 보니까 지금 다음 질문까지 다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녹음해서 기록하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맞아요. 괜찮은 것 같아. 이게 글로는 살짝 납작하게 기록될 수 있는 게 말을 하면 이제 뭐 어조나 이런 게 들어가고 하니까 맞아요. 녹음할 때 그 욕도 하시나요? 에이 왜 하시나요 이렇게? 근데 솔직하게 저는 자취방에 있고 제 혼자 그거니까 저는 감정에 저 혼자만큼은 솔직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 솔직해지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거니까 솔직히 욕하고 할 수 있지. 하고 욕 사람한테 하는 좋을 거보다 때도 너무 낫잖아요. 좋다 이제 좀 더 격하게 좋다고 아. 얘기를 하고 아. 그런 게 있죠. 물론 다시 들으면 이불킥하는 거긴 하지만 그것조차 흑역사도 역사니까요. 그치. 맞아요. 그치. 그렇게 기록합니다. 타카는 구글로 기록하는 거랑 녹음으로 기록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줬고요. 그러면 우주는 어때요? 저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저는 뭐 그때그때 일정은 저도 생각해보니까 핸드폰 캘린더로 다 적어놓더라고. 안 그러면 내가 까먹으니까. 그거 있고 사실 저는 좀 아날로그 인간이라 가지고 네. 저는 공부할 때도 다 요즘 강의로 프린트해서 공부 다시 하는 편이거든요. 나도 그래. 나도 그래요. 그때 나도 패드가 없어가지고. 필기는 이제 패드로 해도 내가 혼자 공부할 때는 싹 다 다시 뽑거든요. 아. 그래서 약간 기록도 뭔가 그러니까 정말 뭐 길 가다가 급하게 떠오르는 게 있으면은 핸드폰으로 하지만 아닌 거 같은 경우 약간 좀 각 잡고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제가 그래서 약간 다이어리 같은 거를 샀었어요. 뭐 많이 하진 않는데 그래서 좀 직접 쓴다. 직접 써서 한다. 이런 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찬이는 어때요?
저는 제가 좀 자주 하는 기록 폼이 있다면 블로그인데요. 근데 제가 블로그의 시작 방향성에 대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네. 제가 블로그를 지인 권유로 인해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인이 친구들이 아니라 약간 서로 어색한 존댓말 주고받는 공적인 지인들. 그러니까 타카는 알겠지만 타카 축구장 가면 다 인사하고 다니잖아요. 아 그죠. 아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축구판 좁잖아요. 그죠. 그 영화 예술 영화 좋아하는 사람도 판이 좁아요, 되게. 음. 예술 영화 가면 그놈이 아니라 그분이 그놈이 그놈이다. 아, 고놈이 고놈이고. 네. 그 사람 그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블로그 하세요 이렇게 이웃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다른 데서 글을 좀 썼어요. 다른 사이트에서. 근데 그분이 거기에 있는 글 읽어주시고 블로그 하시면 어때요? 해서 시작한 게 블로그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을 10개 쓰면 9개를 영화글만 써요. 많이 쓰더라고.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개인적인 뭐 그런 걸 못 쓰게 되고 남들은 좀 공적인 사람들한테 보여줄 용도로 쓰다 보니까 말도 내가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존댓말만 쓰게 되고 약간 좀 개인적인 글도 뭔가 좀 안 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있고 제 친한 친구들도 야, 네 블로그에 댓글 남기기 좀 그렇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좀 진지하게 댓글 달아주니까 그렇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저는 또 제가 바꿔야겠죠. 그런 방향성은 뭐. 그럼 그런 약간의 공적인 내용을 블로그에 많이 쓰고 사적인 기록은 그럼 아까 말했듯이 휴대폰에 많이 쓴다는 거예요. 사적인 기록 그 블로그에 비공개하고 써요. 오. 네. 거기에는 좀 쌍욕이 들어가나요? 육두문자가 절반입니다. 채시 욕만 하고. 갑자기? 토드보엘리 욕도 많이 하고. 네. 그럴 수 있어요. 또 갑자기 이상이 가요. 약간 축구 얘기로. 타카와 찬이가 이제 사적인 공간에서 욕을 많이 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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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약간 찬이가 생각하는 이 중에서 찬이가 블로그를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네. 뭔가 블로그라는 플랫폼이 다른 SNS보다 뭐 장점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인스타에 비해 많이 안 퍼지고 오히려 좀 소수의 친한 사람들과 더 밀접하게 닿아 있는 그런 연결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블로그에 쓴다는 것은 나만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누군가한테 보여준다는 걸 전제를 하고 오히려 또 누군가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리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가까운 사람들한테 조금 더 진솔하고 어디 가서 말하기엔 좀 부끄러운데 그래도 봐줬으면 하는 그런 약간 모호한 그런 영역의 내용들을 메모를 하기에 용이하다 이런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블로그가 인스타보다는 살짝 아날로그한 느낌이기도 맞아요. 하면서 디지털이기도 하니까 네. 그런 장점이 또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잘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셨잖아요, 사연자분이. 그래서 사연자분을 위해 우리가 솔루션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무작정 기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기록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적으면 좋을지 각자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우주부터 가볼게요. 여기 사실 저희 대본 예시에 네. 아침 시간에 기록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적혀 있잖아요. 네. 네. 저 사실 이거 대본 진이 언니가 쓴 줄 알고 극딜을 하려다가 깔려고 했구나. 미리 장전해놓고 왔어요. 그래. 근데, 왜냐면은 근데 제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인프피 혐오하시죠? 근데 얼마나 좋아하는데. 왜냐면은 그 언니가 고디바 운동편인가? 오운함. 오운함 네. 편 보면은 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운동을 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일어나자마자 운동 간다는 얘기를 했었죠. 공복 운동.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사실 이야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열정 연습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본도 야 역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는 사람은 야 대단하십니다 이거. 근데 진짜 웃긴 게 대단한 사람 뭐냐면 납셨네. 이 아침 운동에 포인트를 너무 뒀나 봐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저녁에 나 이제 운동하러 가야지 했는데 뭐야 언니 왜 아침에 운동하네? 그래서 실망했다고. 우주가 네. 우주가 약간 진이 집착광고. 그래 어떻게 조져줄까 이거 얼마나 관심이 많으면 하여튼 그래서 말해봐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한마디는 다시 접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근데 여기서 이제 아침 시간에 기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랬죠. 저는 오히려 새벽 감성이 더 좋다. 뭔지 맞아요. 알죠 다들. 센치하게.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조금 더 솔직하게 더 기록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아침보다 새벽에 기록해라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약간 생각이나 이런 거 네, 기록할 맞아요, 때. 맞아요. 저도 이게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저는 항상 그 녹음을 2시, 3시 한단 말이에요. 잠이 안 올 때. 개인 그래서, 녹음. 네, 그래서 조금 한번 들어보고 싶다. 좀 그 잠중 짐담이 나오기도 하고 잠중진다. 그리고 그래서 항상 들어보면 약간 반쯤 잠에 잠겨 있는 상태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오히려 좀 더 진솔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성시경 잘 자요 이런 감성 아니죠? 아니 그럴 수 있어. 그런 거 아닌가요? 땡땡아 보고 싶어 이런 걸 수도 있어. 아닙니다. 그렇군. 잠중진담 이렇게.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네. 타카는 그럼 잘 기록하는 방법 아까 그 녹음하는 거 음. 추천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녹음의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가
본인의 목소리와 본인의 억양을 들으면서 아 음. 내가 어떤 스타일로 말을 하는구나. 아 내가 이런 단어를 반복을 하는구나. 이런 비문을 많이 쓰는가. 이런 걸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년도, 21년도에 녹음했던 거를 다시 들어보면 지금에 비해서 많이 녹음 방식이 굉장히 러프하고 좀 부족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많이 녹음을 하고 많이 말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네. 당신들의 공공감이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홍보를 지금이 하네. 딱 그 지원 시기거든요. 리크루팅 아, 홍보까지 지금 아마 이 미쳤다. 방송을 보고 지원서를 넣으신 분이 많으실 텐데 아. 이렇게 당금이 좋은 곳이다. 아 그렇죠. 네. 오케이. 어깨가 무거워지는데 갑자기. 아 근데 타카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네. 녹음을 할 때 구어체로 하세요, 문어체로 하세요, 그리고 존댓말로 하세요, 아니면 그냥 러프하게 반말로 하세요? 이제 존댓말로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반말로 하려다가 다시 들으니까 너무 오글거리는 그럼 거예요. 존댓말로 욕하나요? 아,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돌려 말하죠. 세상에는 참 죽이고 싶은 인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저에게 M16이 주어진다면 누구에게 한 발, 누구에게 한 발, 좋은데요? 누구에게 세 발씩 쏘고 싶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총기 소지 허유 국가가 아니라는 걸 다행히 생각해야 될 겁니다. 아. 이렇게 좀 돌려서 얘기를 하죠. 약간 아. 그 다큐멘터리 그거가 나레이션 같다. 정치적 어젠다까지. 그 정도까지는 안 합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안 하니까 너무 오글거려서 못 듣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최대한 경어체로 어. 차분하지만 감정을 꼭꼭 담아서 그리고 어. 상황을 꼭꼭 담아서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럼 진짜 도움 되겠다. 이렇게 신기하네. 하면. 신기하네. 그렇구나. 들어보고 싶다. 유료결제 없나? 절대 안 됩니다. 유료결제? 알겠습니다. 유료결제. 네. 바로 콜로바노 들어갑니다. 그럼 찬이는 어떤 방법을 추천하고 싶어요? 아 이게 대본에 무작정 기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기록하기 위해서라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시기에는 이 사연자 분의 단계에는 무작정 기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글을 정말 잘 쓰는 달필 분들이 그 질문을 받잖아요. 어떻게 하면 글 잘 써요? 그러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들이 있거든요. 일단 써라.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막연한 답변이긴 한데 무작정 기록하는 걸로부터 시작하면 1년 내내 무작정 기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무작정 기록하다 보면 자기도 스스로 첨삭을 하게 되고 자기만의 방법을 강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써라라는 너무나 원론적이고 막연한 답변으로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부터도 잘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무작정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만의 잘 기록한 스타일을 찾을 거다. 영화 메모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영화 감상 어떻게 쓰는지 막연하거든요. 영화 너무 구성 요소가 많으니까. 근데 맞아요. 처음에 영화 개 좋다. 음. 근데 그 다음날 그냥 일주일 내내 개 좋다만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개 좋다. 뭐 이렇게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쪼이는 어떤 방법 추천하고 싶어요? 찬이가 기록에 진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팁을 줬으니까 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사람들을 위해서 교수님 진도가 너무 많아. 얘기를 해볼게요.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아날로그랑 디지털을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수양록 수첩이 아날로그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 제가 아까 되게 공적인 일정이나 아니면 태스크들을 이제 캘린더에 저장한다고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것 이외에 제가 사적 영역들도 말씀드렸잖아요. 일어나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로 갔고 이런 거를 아날로그로 썼었고 그것 외에 태스크적인 공적인 일들을 전부 디지털화 시켰어요. 뭐 아까 말했던 네이버 마이박스도 그렇고 네이버 캘린더도 그렇고 뭐 내 노트북 안에 있는 그런 수업 자료도 그렇고 이렇게 구분을 잘 하는 게 중요한데 이 구분이 이어져서 두 번째 특징이 돼요. 색깔 범주를 지정을 잘 하시는 거랑 디지털 내에서의 폴더 경로를 지정 잘 하시는 거. 맞아. 이게 왜냐하면 인덱스가 중요해요. 인덱스 맞아. 진짜. 그게 정말 이게 책에서도 책의 본문을 읽기 전에 카테고리랑 그 앞에 있는 표지 이거를 잘 보라고 하잖아요. 그 내용을 읽어야 이 책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기억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기록을 남길 때도 무작정 기록을 남기는 건 괜찮아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이게 익숙해지고 기록을 저장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는 인덱스 지정이랑 카테고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기록을 찾으러 갔을 때 왜 있잖아요. 산문함도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으면 가위가 필요할 때 가위를 못 찾고 풀을 꺼낸다든가 반대로 풀을 꺼내야 되는데 가위를 찾는다는 거 이런 사고들이 생기니까 저 같은 경우는 번호 순으로 항상 매겨놔요. 뭐 몇 학년 몇 학기 때 이거 첫 번째 수업, 두 번째 수업, 세 번째 수업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때도 있고 네. 또 이외에 캘린더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리고 보여드렸던 색깔 범주대로 구분하기 쉽게 뭐 색약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게 시간까지 별을 전제주는 못 하겠네요. 좀 네, 배를 베리어 손재준요 프리. 배려를 좀 해드리고 왜냐하면 색깔을 가장 잘 구분하기 좋은 이제 그런 신호이자 구분 방법이니까 그거를 잘 구분을 해놔야 나중에 이걸 상기하거나 복귀하거나 재반복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잘 기록할 때는 디지털 아날로그 구분 잘하는 거 그리고 범주화랑 카테고리화 잘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겠군요. 핵심 교양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타카 F
그렇군요. 그러면 저도 약간 말을 얹어보자면 네. 저도 사연자분이랑 좀 비슷해요. 기록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잘 하시던데? 바로 답변. 아니 왜냐면은 그 블로그가 계시더라고요. 블로그에 블로그가 계세요? 왜 이렇게 높여요? 블로그에 되게 웃긴 사진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역시 집착 광고. 네. 아침부터 정말 큰 웃음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니 노네네 가만히 있다가 뭐 그러니까. 다들 나중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아, 그 리그 꼭 알려주십시오. 당근 블로그 들어가면은 이웃 추가가 잘 돼 있더라고요. 저도 원래 몰랐는데 거기 통해서 들어갔거든요. 음, 아주 위험하네. 웃기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진이 블로그 재밌어요. 네, 여튼 샜는데 지금 저도 이제 블로그를 좀 간헐적으로 써요. 근데 제가 쓰는 주제는 보통 이런 여행 갔다 오거나 이런 좀 굵직한 것들을 블로그에 기록하는데 최근에 봤다. 네. 아. 그게 아. 그 이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를 같이 기록하면은 뭔가 나중에 봤을 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처럼 뭔가 기록을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은 재미를 붙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재미도 붙이고 뭔가 이거 나중에 써봐야지 이런 의지가 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보통 좀 사진이나 영상을 일단 먼저 남겨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좀 글로 이런 데다가 따로 기록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아까 타카가 말한 녹음처럼 글 말고 다른 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천한 거를 살짝 정리해보면 우주는 생각 같은 그런 사적인 것들은 좀 새벽 시간에 기대서 써라. 새벽 감성. 이런 얘기를 해줬고 타카도 이제 녹음하는 방법을 추천해줬는데 똑같이 새벽에 경어체로 말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와, 야 이거 혼종인데 혼종. 네, 존댓말로 욕하는 습관이 제가. 그리고 찬이는 이제 초심자 기록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단 써라. 음. 그러면 뭔가 방법을 찾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줬고 조이는 중급자 이상에게 용도에 따른 아날로그 디지털 구분하는 거 그다음에 인덱스랑 카테고리 만드는 거 맞아요.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잘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녹음을 하다 보니까 열정 넘치는 당금이들은 기록도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본받고 싶을 만큼 오늘은 기록에 대한 꿀팁이 좀 다양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당금이들에게도 뜻깊은 시간을 안겨주었던 오늘의 고디바 좋은 사연을 보내주신 해피메모리님께 선물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고디바 카페 하이라이트 디저트 한 조각 선물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사연자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달콤한 디저트를 추천해 드린 시간인데요. 오늘 추천해 드리는 디저트는 사연자분께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 당금이들의 센스 있는 추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쪼이가 사연자분을 위로할 이번 고디바 디저트를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고디바 카페의 디저트는 제가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자분께 선물해 드리고 싶은 디저트는 바로 밀푀유입니다. 저도 밀푀유를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밀푀유라는 이름은 천겹의 잎사귀를 뜻한다고 해요. 그 겹겹이 쌓인 단면 모양이 마치 잎사귀들이 모여있는 모습 같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하루들이 가까이서 보면 한 겹에 불과할 수 있지만 멀리서 보면 정말 많은 단면들이 모여서 우리의 추억을 구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기록의 힘 아닐까 싶습니다. 사연자분의 단면들이 모여서 언젠가 1000겹, 10,000겹이 넘는 기록의 잎사귀들이 모일 수 있기로 저희 당금이들이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밀푀유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밀푀유의 뜻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센스 있는 선물인 것 같아요. 사연자분이 오늘 당금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시고 잘 맞는 기록의 방식을 찾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고디바 카페에 찾아와 주신 해피메모리님께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을 전달해볼까요? 왜보세요? 아니요. 앞으로 사연자분이 남기실 기록이 멋진 기억으로 남아 추억으로 회상하실 수 있기를 응원할게요. 화이팅!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털어놓기에는 투정 부리는 것 같을까봐 내 어두운 감정을 그들에게 넘기는 것 같을까봐 걱정하며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위로와 선물을 드리는 디저트 카페 고디바로 찾아와 주세요. 저희 당금이들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디바였습니다. 나의 하루를 돌아보는 것, 나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 그리고 그 기록을 추억하는 것. 누구에게나 기록을 하는 일은 처음에는 어렵기도 엉성하기도 한 일입니다. 막상 기록하기 위해 책상에 앉게 되면 내가 뭐라고? 오늘 하루도 다 똑같았는데?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하지만 너무나도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록을 하기보단 흑역사도 결국에는 나의 역사라는 사소한 생각으로 기록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잠에서 깨면 그날 꿨던 꿈을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아침에 했던 사소한 걱정도 적어보고 문득 어떤 감정이 차오를 때 그 시간을 기록해보세요. 여러분의 하루는 생각보다 다채롭고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사실은 금방 이겨냈다는 사실을 기록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은 여러분에게 앞으로 나침반이 되어줄 거예요. 오늘 하루 기록을 통해 여러분의 방향으로 나아가 보세요. 지금까지 대본에 꽂고 DJ의 진이, 패널의 찬이 조이. 타카. 우주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당신들의 금공강은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